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CC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와 CCS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영상에서는 주된 내용이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반등이 나온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CCS는 빠진 것에 대한 이유,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초전도체 관련된 무언가가 아니라 CCS도 그렇고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작전주예요. 작전주고 CCS는 대놓고 작전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1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조정 한 8% 정도의 마감이 됐는데 엊그저께 고가를 넘어서면서 뭔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그쵸? 막 나와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22평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고요. 그 가격이 추가적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 요 정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역배열 구간이죠. 근데 주가라는 게 와, 지금 왜 역배열이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죠. 그쵸?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7일 동안이니까 여기서 3일을 더한다고 한들 20일 동안의 고가는 69,600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고가 6만원 중반 후반대의 가격이 하루면 다 빠지잖아요. 그래야 요 가격이 나오니까 요 가격대가 보세요. 5만원대, 5만원대. 그러면 하루면 요 가격대가 빠지니까 21평선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당연히 62평의 고가는 자, 보세요. 요런 상황이 됩니다. 요런 상황이 이렇게 그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게 빠지더라도 62평은 거의 기울기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살짝 꺾였죠. 왜 꺾여요? 62평의 저가 이탈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60일 동안에 신저가를 여기 신성 델타테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61평이 꺾이기는 했지만 21평선은 애초에 꺾이기 시작했고 21평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역배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자 보세요. 모든 주식은요, 역배열 구간에서 62평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정배열로 바뀌는 신호가 떴구나,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야 이때부터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은 자 보세요. 정배열 만들고 딱 딛고 가죠. 그래서 21이평선과 61이평선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를 하고 요 내용을 토대로 내가 매매를 하는 걸 잊지 말자. 요 부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지금 역배열로 전환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62평까지의 반등 구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성 델타테크 오늘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CCS 같은 경우에도 그쵸, 지금은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딱 요날 10월 30일 날 매수해서 20%대 수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요날 있죠. 요날 이 11월 3일인가 그럴 겁니다. 2주 전 금요일인데 요날 시간에 하한가를 갔어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갔는데, 근데 상한가를 간 종목은 다음날 갭이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요 시세를 못 먹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딱 떨어져서 15%의 매수를 해서 그쵸, 이 마이너스 15%의 매수를 해서 보합권에 정확히 매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해야 될 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내용이죠. 10월 10일로 쭉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가. 자 보세요. 10월 10일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입니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해야 될 때다. 10월 10일 오후 12시 49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죠. 이때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이 62,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에 이제 준비하세요. 그때가 요 가격 때문에 요 가격대 저 69,000원대 이 고가를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잡은 게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런 매매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이고 바닥 대비해서 6배 올라왔으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야 초전도체가 세상을 바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APL 논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있죠. 다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고 걸으세요. 그거 자기가 논문 쓰나요? 초전도체 본 적 있나요? 실제 본 적 있어요?
연구에 참여했나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리고 그쪽에 뭐 평생을 거쳐서 공부를 했나요? 연구를 해봤나요? 아니잖아요. 야, 초전도체가 이런 거야. 이런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주가도 오르네. 야, 더 오르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자의 목표는 재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즉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 성장에 맞게 주가가 올라가는 과실을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데서 생기고요. 내가 고가를 정확히 잡아서 매도를 하려는 것 때문에 생깁니다. 즉 심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서대로 주가가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는 신고가다. 신고가. 근데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배열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정확히 신성 델타테크는 이 구간에서 정배열을 만들었고요. 신고가를 8월 초에 만들었으며,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우린 매수를 언제 합니까? 신고가를 만들고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 그래서 저는 25,000원, 6,000원대에 신성 델타테크를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그쵸, 고가 정확하게 못 맞춘다 그랬죠? 정확하게 5만 원 전후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9월 달에 계속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전도체가 만약에 맞다고 쳐볼게요. 1K99가 초전도체래. 그러면 요거 신성델타테크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상용화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용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장을 만들고 이것저것 많은 투자를 받아야겠죠. 뭐 투자 받기 쉽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물질은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근데 주가는 6배 올랐네.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보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떨어졌죠. 에코프로의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정확한 건 내부자들만이 알겠지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 한 가지는요, 에코프로에 대한 기술력이 아니라 에코프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정부 정책의 방향이 친환경, 즉 탄소 배출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오기는 올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기 생산 쪽도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규제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기차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원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앞으로 좋을 내용이 반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신성 델타테크는 바닥 대비해서 6배가 올랐으니까 내가 그냥, 그쵸, 고가를 잡지 않고, 그쵸, 한 2주 3주 만에 한 100% 정도 수익 났으면 오케이, 너무 좋다, 이거 그냥 끝이다,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매매입니다. 그게 아니라 야, 여기 왔더니 야, 신고가 더 가겠는데,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그냥 싹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리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반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이 남았었던 그 이유는, 그쵸, 세력이 못 빠졌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쌍봉 나옵니다. 왜? 세력이 못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세력이 뭘 할지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격대 확인하자. 무슨 가격? 반등 가격. 그래서 그 반등 가격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요 날 있죠? 월요일날 종가에 18%까지 올랐는데 저 손도 안 댔습니다. 손도 안 댔는데 정확히 제가 고가에서 잡고 나서 언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느냐, 뭐 중간중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4만원 이탈 가능합니다를 5만원 후반대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고, 자 보세요. 근데 어저께는 제가 뭐라 그래요? 여기 보이시나요? 11월 14일 어저께죠. 신성 델타테크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제가요 종가의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오전 9시 21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35,000원 못 지키면 2만원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 어제 강세, 오늘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매수 금지. 언제예요? 9시 22분. 근데 딱 오늘 어제 종가 보세요. 요 내용. 자 보세요. 35,050원에 35,000 지켰죠. 그리고 오늘 딱 반등 나오죠. 그래갖고 제가 바로 들어가죠. 신성델타테크 장중 매매 들어갑니다. 어제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했고요. 그리고 단기 공략 기준으로 진행하고요. 예정 매도 단가 39,000원에서 4만원으로 구간 설정하겠다. 그리고 현재가 36,150원, 36,300원까지 잡을게요. 매수를 잡겠다는 이야기겠죠. 당연히. 자 보세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서 신성 델타테크 2% 수익 구간 진입, 5%까지 확대되었다. 매도 가격 4만원 고정, 변경 시 다시 코멘트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시에요? 이거 10시 24분. 장중 매매 신성 델타테크 4% 수익권 4만원 고정 매도가 취소. 확인하고 매도 나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딱 14분 뒤에 신성 델타테크 VI 들어갔다. 축하드리고요.
그쵸? VI 들어갔다. 충분한 거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확인하고 매매를 하라는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고 저는 계속해서 내린다고 했었던 사람이지만 바닥이 확인되는 즉시 투입한다. 자, 그러면 누가 현명한 겁니까? 여기서도 초전도체, 여기서도 초전도체, 50%가 빠져도 초전도체. 근데 저는 딱 가격만 보고 올라가죠.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매수합니다. 바로. 그쵸? 자, 이렇게 바로 매수합니다. 바로 매수하는 부분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그쵸? 계속 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질문보다는 놀라시더라고요. 아, 진짜 신성 4만 원 넘어갔네요. 대박입니다, 강프로님. 저 밑에다 딱 이야기를 달아드리죠. 긴장 풀지 마세요. 신성 델타테크 추세는 완벽히 무너졌다. 고가에서 50%가 빠졌는데 추세가 안 무너졌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무너졌고요.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기술적으로 먹고 빠져야 된다. 왜? 역배열 구간에서 고가는 확정이입니다. 확정. 그쵸? 어디까지? 47,000원까지. 그쵸?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안 할지 전 모릅니다. 근데 내일도 만약에 시초가에 매물이 쏟아진다. 지금 한 13% 정도 수익권에 끝났는데 4, 5% 정도 그냥 떨어지고 나 그냥 수익 본 거 포기하고 저 나올 거예요. 뒤도 안 들어보고 나올 겁니다. 저는 거기서 뭐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줄겠지. 한 13%에서 수익은 줄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왜 이런 50%까지 맞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4만 원부터 매수했다고 쳐볼게요. 수익 수익 거봐. 내 잘 봤지. 이탈. 와, 여기 손절해야 되나?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나와요. 자,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내가 심리가 안 잡히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에 관련해서. 여기도 신성 델타테크 4만 원 돌파 목전에 두고 있고요. 22평 수렴되어 있고요. 오늘 최대 상승 가격 4만 5천 원 상한가 부근이다. 상승 시 미련 없이 빠지겠다. 상한가고 뭐고 그냥 빠지겠다. 그리고 4만 원 돌파 관점 모이면 다시 코멘트 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쵸? 오늘 자 LNK 바이오 보세요. LNK 바이오 어떻게 됐나요? 오늘 13% 상승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내용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하고요. 자, 메타바이오 보세요. 지금 26%대 강세 보였죠? 그쵸? 다 언제 나갔나요? 11월 15일 8시 47분 8시 50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게 뭐다? 시초가 단타. 그쵸? 요거 오늘 20%의 종가 매도 나오고 끝납니다. 요거 단타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딱 주식시장에서 심리가 안 잡힌다 하는 분들은요, 소통방 입장하세요. 소통방 입장하시고 정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 건지 딱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멘탈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딱 오늘까지만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언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거다. 그게 신고가가 첫 번째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는 추가 시세가 발생하지만 그때는 시세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 부분은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으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루에 뭐 10% 20%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무료입니다. 참여라고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문자 보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가격을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었던 신성 델타테크와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저는 CCS가 조정 구간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9월 말 10월 초에 나왔었던 신성 델타테크의 반등 이상의 움직임을 CCS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CCS 매수 안 했고 신성 델타테크는 매수해서 홀딩하고 넘어간다. 이 내용이 포함되면 내용 너무 길어지니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딱 가져가셔서 똑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CCS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 만족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16%나 강세가 나왔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저도 수익 봐서 기분이 좋지만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